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주말 네팔에 대지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망자만 현재 4,000명이 될 거라는 그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마다 사상자 숫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구조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색 작업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인근 나라들 구호에 나서고 있고요. 시카고에도 네팔 커뮤니티가 있죠. 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과 구호 작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번 지진 워낙 대규모 지진이어서 사상자 규모가 확실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네팔 정부가 얘기한 거는 사망자 3,8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처음 뉴스를 볼 때 뭐 2,700명, 800명 그랬거든요. 네. 그게 거의 매 시간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진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농촌 지역까지 이제 파악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거기 파악이 되면은 사상자 규모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지금 뭐 최고 사망자가 한 10,000명까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죠. 네팔의 토요일 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건데 7.9도의 강진이죠. 근데 이제 피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56명, 중국에서도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게 명물인데 눈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지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네. 200명 사망설도 나오고 거기 조난당한 사람들이 숫자 미상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거기는 1년에 12달 항상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니까. 근데 오늘 눈사태가 나는 비디오를 찍은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아주 그야말로 극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난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죠. 주택이라든가 건축물 파괴는 셀 수 없이 많고, 또 귀중한 사원이라든가 역사적인 사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강진이 왔고, 어제 하루 이후에도 여진이 이제 강력한 것이 여러 번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또 후속 여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도 전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위에 그냥 밖에서 네. 떨면서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텐트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진 자체가 큰 재난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인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구조 작업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조대도 없고 군인, 경찰, 병원, 의약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 대책이 굉장히 허술해야 되는 것이죠. 보호수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2인용 텐트 같은 것들 가지고 지금 자르고 식량, 물, 의약품 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것은 국제적인 구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바로 국경을 대고 있는 것이 인도고 중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럴 때 항상 앞장서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특수 부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 수색하는데 전문기관, 전문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군견도 가져가고 특별한 장비도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한 20여 개국에서 이제 구호품 보내고 있고 유로피안 유니언도 구호작전에 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구호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공항이 한때 위험했죠. 공항에도 지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이 한때 폐쇄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진이 오고 여진이 오고 하면서 공교롭게 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작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제 통신들이 다 두절이 네. 됐거든요. 셀폰도 잘 안 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좋으니까 이 나라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난 규모에 대한 파악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무너진 건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 갇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걸 빨리 구조를 못하면은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번 지진 재난은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2,700만 명이나 되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닥세죠. 1인당 GDP per capita 인컴이 743달러입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굉장히 네. 가난한 나라죠. 그 한 80%가 농업에 그냥 종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 민족이 125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127개 언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빈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건축물들,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전부 다 난림공사라는 거예요. 정부의 그런 네.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잘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7.9면은 8점 넘는 강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7.9인데 그냥 완전히 다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건물 자체가 거의 난림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진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차례 이 네팔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이 네팔 지역의 대지진 예상이 됐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질학계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중국을 옆으로 하고 인도를 또 남쪽으로 옆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건 이 땅 위의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땅 밑에가 문제예요. 이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두 대륙의 지하 지층의 접촉 지점에 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층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두 균열된 네. 큰 그 플레이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소위 빅 원, 그러니까 빅 원이라는 게 대지진 이걸 얘기하는 빅 원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예고를 여러 번 하고 이게 공식화가 이미 돼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1년에 4-5차례는 그 작은 소규모의 지진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1934년도에 대지진이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지진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81년 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10,000명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그 지층이 인디아하고 유라시아 그 사이에 지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지질학자들의 얘기는 이 충돌 상황이 5천만 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인디아라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네. 인도가 유럽 쪽으로 북동쪽으로 매년 1.8인치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큰 대륙의 그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하층이. 그러다가 이제 어디하고 균열이 생기면은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8에서 9 정도의 강진이 한 500년 또는 1000년 만에 한 번씩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81년 만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티벳하고 그 카스피어시의 대륙 충돌도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있던 그 중국의 시추안 프로빈스 지진도 그래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네.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에베레스트 산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산이지만은 그것도 옛날에 지금부터 숫자가 확실하게 안 되지만 그 당시 충돌해서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층이라는 게 항상 움직인다는 네.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번에 충돌이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지진이 예견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건축물들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전혀 규제가 없이 지어진 건물들이었다. 그래서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인재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시카고에도 네팔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사 여부가 궁금할 텐데요. 현재 어떤 반응인가요? 당연하죠. 시카고 지역의 언론들이 지금 시카고 커넥션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네팔 커뮤니티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한 800여 명 정도 지금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커뮤니티는 아니죠. 근데 모국에 이제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생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의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선이라든가 셀폰의 그 타워라든가 이런 게 시원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통신이 잘 되지가 않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사 파악도 어렵고 지금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시카고에서는 이제 그 3명이 관광 베케이션을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다행히 무사히 귀환을 한 것으로 보도가 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갔는데 2명은 그중에 2명은 사진 작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름다운 곳이니까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지진이 온 거죠. 그래서 공항으로 뛰어와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이 이제 폐쇄가 된 거예요,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활주로 밑에 그 허드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있는데 비행기 날개가 출렁출렁 허드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못 정도, 떠가지고 네. 있는데 조종사가 이거 이제 금방 폐쇄가 되고 또 여기 더 지진이 오면은 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뜬다 그래가지고 아주 좀 위험하게 이륙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다행히 안전하게 이륙을 해가지고 시카고로 다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다행이고. 아까 그 재난 인재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재난이 뭐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뭐 지질학자들이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아는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가난 때문이죠. 아까 뭐 네. 프로캐피타 임금 743달러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네팔 정부가 개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빌딩 코드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건축물 건축 규정도 강화를 하고 그랬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주택을 비롯해서 골조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뭐 거의 다 날림 공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80%가 공법상에 맞지 않는 구조물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게 4분의 3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75%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빌딩이나 주택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서 다 사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과학자들이 이제 2013년도에 또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카트만두 지역이니까 이게 이제 수도 인구가 300만 명이나 되니까 대지진이 오면은 한 10만 명 죽고 30만 명 부상당하고 한 160만 명 재해면이 발생한다. 그런 그 경고를 미리 했어요. 2013년, 네. 2년 전에. 그럼 현실적으로 이 경고가 이제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실행이 제대로 옮겨지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정부 자체가 가난하고 부패하고 능력도 없고 이 사회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진 오고 여진 오고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다 하는 얘기했는데 지금 한 9시경부터 들어오는 게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뭐 한 20여 개국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재난 그 구조시설이라든가 물품 뭐 네. 식품 뭐 물 다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달려가는데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은 통신이 안 되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이 네팔 농촌 지역은 도심지만 벗어나면은 노인들하고 여자하고 어린아이밖에 없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나 해외로 나가서 일하러 갔고 거기는 정말 그야말로 무기력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그것도 이제 큰 관심사입니다. 네. 자,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 계신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네팔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께서도 각자의 루트를 통해서 기도 요청 또 구호 요청을 해오고 계시던데요. 이 소식을 접하시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에 발생했던 네팔의 대지진 소식 종합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